정치마스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리포트 들으셨지만요. 보유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결정이 나는 방향입니까? 이렇게 지금 나온 대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게 갑작스레 나온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작년에도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도 아파트 값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공시가도 상승하고 공정거래 가액 비율도 상승하니까 종부세 대상 아닌 일반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세부담도 올라간다. 그래서 그때 감면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기준이 작년에는 6억 이하였거든요. 예. 그리고 올해 또 공시가를 이제 발표를 해야 될 상황들이 왔죠. 예. 그러니까 보완 조처가 이루어지는 거는 정부의 고민이나 또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얘기나 일맥상통하는 과정에 현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하고 다른 소리를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감면 내지는 예. 또 이 세부담에 대해서 완화할 것인가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으나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요 문제가 이제 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일 뿐이죠. 예. 일단 국민의힘 비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은 김채구 의원님께 듣고요. 제가 하나 그 전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어떤 보유세 본연의 목표, 그러니까 보유세 본연에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이걸 집값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자꾸 깎아주면 그 어떤 정책의 본래적 목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공시가가 지금 현시가보다 낮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현실화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예. 이 역사를 보면은 사실 YS 정부 때부터 공시가 현실화를 검토를 했고, DJ 정부 말기부터 이제 현실화하기 위한 액션이 시작되고, 예. 참여정부 때 첫 현실화 단추를 꼈던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공시가 현실화율이 높으니까 부담이 당연히 늘어가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감내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예. 아파트 값도 올라가니까 예. 이 부담이 이제 더 커진 거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뿐이고요. 속도 조절이다 이 말씀이시죠? 꼭 예. 아파트 주택 가격이 올라가서만 비롯된 문제는 아니고요. 예. 공시가 현실화와 주택 가격 상승이 같이 오기 때문에 예. 이 부담을 완화해 줘야 되는 거고요. 또 이것은 감세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 실질적으로 내던 수준을 유지하고 예. 일정 기준, 주택 가격 일정 기준 이상은 현실화율에 맞춰서 이제 세부담을 늘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뭐 한마디 더 여쭤보면 더 내야 될 걸 안 내게 해주는 것도 역시 감세 아니겠습니까? 일정 기준 이하요. 예, 예. 예. 그러나 조금 뭐라 그럴까요? 주택 가격 그 상승이라든가 또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 제법 가파르게 예.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서민들의 세부담 문제는 그거는 뭐 깎아준다라기보다는 그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은 정부로서는 당연한 고민이죠.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왔다 갔다 한다는 비판이시죠? 그 핵심에 있는 것이 어떤 건가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조삼모사를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 그 세금을 마구 때리겠다고 계속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려서 예. 사실은 주택 소유를 못하게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을 했거든요. 지금 그 보유세의 문제는 사실 이 정도 세율로 계속 가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불가피하게 또는 이제 노후에 임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택을 한 2채나 구입하고 있는 분이면 한 10년 지나면 한 채를 몽땅 세금으로 뺏기게 되는 그런 계산도 나오는 정도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또 세금 깎아줄 듯이 무슨 공시가격을 동결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매년 10%씩 올리겠다고 발표한 정책은 또 어디 갔으며, 이재명 후보는 거기다가 국토보유세를 더 때려서 그 부분으로 무슨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런 홍길동식 또는 장길산식 그런
공약 같은 걸 막 해가지고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표장사를 하다가 이제 또 갑자기 또 세금이 많이 부과되니까 세금을 또 깎아주는 듯이 지금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게 그 거래세를 낮출 거냐 보유세를 낮출 거냐 하는 것은 전체적인 세금의 그 세금 제도의 목적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든지 또는 주택 공급을 늘린다든지 또는 뭐 더 나아가서 다주택 보유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복합적인 정책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표만 되면 뭐든지 할 듯이 그러나 정작 국민들에게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정책이죠. 저런 지금 이 것이. 줄여준다는 건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정작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요 줄여준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 매년 그러니까 지금 현행 유지하겠다는 10%씩 건? 예. 매년 10%씩 공시가격을 인상시키겠다고 해놓고 예. 지금 그걸 동결하겠다는 예, 이런 예. 취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냥 현재 그 세금 내는 걸 내년에 더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가 예. 돼요. 그러나 지금 이 보유세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자라는 것이 우리 당의 주장이죠. 더 내려야 된다는 주장이신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뭐 예컨대 1주택 보유자라든가 네. 또는 그동안에 주택 임대업을 오히려 장려했지 않습니까? 예.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을 뭐 투기 목적 소유라고 또 주장을 해서 정책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주택 공급을 안정화시키려는 많은 정책을 지금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고 또는 과거에 이게 그 공시가격을 유지했던 것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권 때는 주택 가격이 오히려 하향화되었었거든요. 예. 주택 가격이 막 떨어지거나 이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올리다 보면 현재의 그 현시가보다 높아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시가격에 그 지방 같은 데는 110%에 책정돼 있는 현실 가격보다 높은 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것을 보통의 경우에 시가보다도 좀 낮게 운영해서 시가는 자주 변경되지만 공시가격을 변경을 하면 정책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것을 오히려 무슨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무슨 범죄자나 되는 것처럼 마구 몰아치면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정의를 바로잡는 이런 식으로 끌고 온 것부터 잘못되었고 예. 그것을 지금 와서 동결시키겠다는 또 표장 사는 거는 더 나쁜 짓이고 그렇게 예. 보죠.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요 반문하고 싶은데요.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대해서 여당이 집권하든 야당이 집권하든 그것은 늘 정부에서 고민하고 추진을 해야 될 이견 없는 과제입니다. 현실 가격하고 공시가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이 이 차이 때문에 난항을 겪게 되거나 후진적인 이제 세정 시스템도 후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공시가 현실화는 진보 보수 정권을 떠나서 늘 고민하고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예. 그것을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제 실천에 돌입을 했던 거고 지금 국민의힘 과거 정권에서는 이제 검토는 했대 이제 실천을 못했던 것이죠.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따라서 이거는 해야 될 정책이다. 다만 이 정책 시행 과정에 서민들이나 국민들의 세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정부가 조정 기능을 작동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두 가지고요. 그래서 민주당 정권에서만 시행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거 때만 되면은 또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요. 공시가격 발표는 12월에 다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포함해서 시작이 되고 3월 달까지 하게끔 기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때 선거가 있을 뿐이지 정해진 기간에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부가 이거를 발표하면서 늘어난 세부담에 대해서 아무런 조정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기발표 날짜가 정해진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조정 정책을 주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금 좀 잘못된 지적이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과거에 이제 임대
주택이나 이런 것을 장려하면서 각종 혜택을 줘놓고 지금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죠. 예. 다주택자에게 뭐 양도세를 유예한다든가 이런 것도 조삼모사 아니냐 예.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는 온당치 않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거는 국민들이 다주택자 당사자 말고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국민들은 없거든요. 다만 이게 왜 과도한 혜택을 줬느냐? 예.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되는데 이게 원인으로 작동했느냐?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엄청난 이득을 줬거든요. 네. 그래서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양도세를 몇 년 안에 팔면 면제한다든가. 다만 이제 임대 비율을 지키는 인상 비율을 지키는 조건으로 그런 혜택을 줬는데요. 이게 한 사람이 100채, 200채 막 소유하게 된 원동력이 돼서 사실상 시장의 매물들을 잠식시키는 효과를 갖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 상승이나 주택난의 전부 요인은 아니지만 한 축을 담당했던 요인이고요. 이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이 조치를 사실은 조정을 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이 혜택이나 이것을 바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1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 이 정책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조금 1년여 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실기를 있는 했다는 점이죠. 부분을 인정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 다른 정책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소상공인 지원 100만 원 한다는데 지금 방향은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괜찮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이 지금 당초에 아마 그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는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19는 없어질 거라고 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2년째 이런 사태가 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떤 생활 기반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거의 붕괴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그 소상공인의 그 지원 문제, 특히 정부의 방역 지침에 가장 많이 따라야 됐고 그래서 또 가장 희생되었던 부류의 어떤 경제 활동 자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분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은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는 뭐 무슨 소비 쿠폰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돕는다고 했지만 사실상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지금 판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칙대로 국가가 정당한 국정 수행이지만 국가의 공무 수행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예. 것이 헌법상 원칙이거든요. 예. 그러면 손실이 발생한 만큼 보상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뭐 100만 원이든 뭐 한도를 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보상을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거죠. 예. 그런데 뭐 지금도 예. 얼마 전까지도 이재명 후보자는 뭐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전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돈을 줘서 매표행위를 한다는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지금은 또 말을 확 바꿔서 손실보상을 또 하자고 나오니까 이제 뭐 그 손실보상의 정도를 어떻게 할지는 국회에서 여야가 만나서 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여쭤본 건데 어떻습니까 상황? 조금 예. 또 왜곡을 하시는 예.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를 놓고 보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전 국민 재난지원, 예. 그다음에 피해 분야에 대한 과감하고 두터운 지원,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투 하거든요. 트랙으로 간다 이 말씀. 왜냐하면요. 저는 전 국민 재난지원을 수시로 자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들에게 소비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소비력을 갖고 뭐 식사도 하고 또 고기도 사고 소비를 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이 소비력을 국민들에게 줌으로써 소상공인에게 이득이 이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꼭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다만 명분과 시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얘기를 하셨지만 코로나 프리가 되는 기점에서는 국민들께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고 격려를 드릴 필요가 있다. 예. 이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필요도 있고요. 직접 피해가 큰 분야에 대한 두터운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게 네.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국민 재난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지금으로는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두텁게 제공하지 않는 데는 동일하게 예, 여야가 예,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여쭤보려고 제가 시작한 겁니다. 예,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은요. 김정인 대표는 50조 가지고 부족하다 100조를 예. 얘기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50조를 얘기를 하셨고 추경을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 김정인 대표는 추경을 우리가 왜 하느냐. 예. 이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내부 입장 정리들이 잘 안 된 게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공이 집권한 이후 100일 안에 하겠다. 조속히 하겠다. 그래서 이후에 공약처럼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아니 지금 전개되고 있는 피해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정부 출범하고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는 것이면 그것이 진정성이 있으면 지금 하자는 예. 겁니다. 그래서 언제 할 것인가 시기를 놓고 지금 여야가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하나는 공약, 하나는 실천하자. 하나는 이게 제일 큰 지금이라는 간격이죠. 말씀이시죠? 예. 네. 근데 지금 예. 저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예. 하는데 워낙에 이제 그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자꾸 예.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50조 100조 이야기는 그 윤석열 후보자는 50조를 그 편성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두텁게 예. 손실을 확실하게 보상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김정인 위원장은 50조로 부족할 수가 있다. 예. 100조까지 가야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그 100조 원 정도가 소요될 거라는 이야기는 이미 김정인 위원장이 지난 20대 총선 예. 때 초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을 때부터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가 내가 50조 편성하겠다고 한 것은 당연히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예. 50조를 새로 편성을 예. 하겠다 했더니 그 돈이 어디 있냐고 그 딴지를 걸고 나온 분이 이재명 후보자이죠. 그리고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겠다, 주겠다고 하다가 이제 그러면 잘 됐다. 50조 예. 추경 편성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정인 위원장이 그거 추경을 하려면 청와대와 정부와 협의를 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될 일이지 예. 지금 대통령 후보자끼리 만나서 추경을 합의한다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부 여당에서 추경을 국회에 제출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추경하자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여당 후보자가 추경 편성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추경 편성을 해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추경을 갖고 오라고 한 거지 추경을 반대한 적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 마치 우리 당은 추경을 반대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는 예.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했으니 빨리 추경을 안을 하기 가져와라 이 위해서 말씀이시죠? 안을 예. 가져와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청와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야당한테 핑계를 댈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정부, 여당, 청와대가 빨리 추경안에 대해서 협의를 내오면 야당은 전적으로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도 예. 지금 뭐 완전히 지금 야당에게 덤태기나 씌우고 뭐 거짓말만 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정을 네, 네. 책임지고 있는 저 정부와 저 청와대를 함께하는 여당의 소속 대통령 후보자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짜와라. 예. 자, 이런 겁니다. 김재원 의원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예. 그게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 같아요. 예. 그런데 우선은 소위 이제 정치권, 특히 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와 그 정당 간의 합의는 굉장한 위력을 갖는 겁니다. 예.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공약이었거든요. 국민의힘 김종인 후보나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 하겠다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하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바꾸세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김재원 의원님 개인 생각은 지금 얘기하셨지만 예. 얼마든지 하고 협조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적어도 국민의힘이 그 의사표명을 하면요. 예. 아니 바로 협상 의사표명을 들어갈 몇 수가 번이나 있고요. 했어요. 아이고. 언론에 한번 찾아보세요. 추경을 편성해 오면 협조하겠다. 예. 예. 그리고 지금까지 김종인 아니에요. 위원장과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이준석 했냐면 대표가 그 나무당 이야기 제대로 모르면서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아니, 그런 예. 식으로 김종인 얘기하지 위원장이 마시고요. 그 김종인 입장만 위원장이 분명히 이야기한 것도 피력을 하시면 마찬가지예요. 됩니다. 지금 이게 이 추경을 편성해서 오는 것은 그러니까 정부 지금 책임이고 하자는 겁니까 안 하자는 겁니까? 하자는 거죠. 하세요. 아니, 김재원 의원님 말고 예, 이준석 대표 마찬가지예요. 언제 그랬어요? 그 그걸 언론에 정해주세요. 한번 검색해 보시고 지금 찾아보시고요. 검색해 보세요. 예, 예. 그걸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 언론에 와서 왜곡하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검색해 거짓말하시면 안 보시라니까요. 돼요. 그 입장을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그 안 입장 돼요. 거짓말이라니. 이게 거짓말이죠. 그런 식으로 매사 제가 그만큼 그러는데 이야기하는데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우리 당에서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제가 김재원 지금 의원님. 잠시만요. 추경안을 편성해 오면 적극 협조할 거다. 그러니 누가 그랬어요? 누가 이준석 대표가 한번 다 그랬어요? 검색해 김종인 보세요. 대표가 그랬어요? 아니 그거는 김재원 수없이 대표님이 했어요. 그러신 그건 거지. 잠시만요. 제가 하나씩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제가 기억하는 그 단어는요. 일단 김종인 대표는 당신들하고 지금 협상할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건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하나 여당 쪽에 여쭤보는 건 아니. 만약에 그 워딩이 그렇다도 야당에서 여러분 패널이 나와서 그 주장도 하셨어요. 뭐 야당 패널이 물론 김종인 위원장이 하신 건 아니지만 짜와라 다 받아줄 테니까. 개인 의원 누가 자격인지 그랬냐고요, 예? 누가?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 여기 나오신 의원들은 그랬어요. 아니, 예, 책임 그랬는데 있는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근데 돼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김 우리 의원님도 당이 제가 수없이 기억하기에는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짜와라 다 받아줄게는 김정현 위원장님 말씀은 없었어요. 제 기억에. 그런데요. 예. 당신들하고 그런데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지 제가 기억하기에 공식적으로 아니요, 말씀하신 거. 그렇게 이야기한 예. 것이 아니고 어쨌든 내년 6월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의 책임자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을 해야 논의가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추경안을 협상하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예. 그러면 직접 그 대통령이 정부에서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우리는 적극 협조한다. 그 말씀을 제가 못 들어볼까요? 마지막 아. 말씀을. 예. 안 들은 거는요. 예. 저는 회의에 늘 참석하니까 아하, 예. 아니, 언론에 공표가 안 돼서 같아요. 공개적으로 당연히 예. 전부 다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예. 앞부분이 보도에 나갔다는 것 뿐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나 우리 당의 스크립트 예. 발언록이 전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잖아요. 예. 우리는 수없이 그렇게 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일의 진전을 위해서 여쭤본다. 만약 김재현 의원님 말씀이 언론에 공표는 안 됐지만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면 정부 여당으로서는 지금 안 짜가지고 던지면 다 받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실행은 불가능한가요? 아니 그거는 예. 김재원 최고님 얘기고요. 예.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다음 정부 출범 이전에 추경을 한다는 얘기는 다음 정부가 그만큼 부담을 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예. 그게 아니면 자꾸 김재원 의원께서는 야 여권에서 그거는 정부하고 여당이 하면 될 예, 일인데 그 말씀입니다. 그것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예. 그 논리라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도 정부에 추경해라 마라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나 다만 정치권이 이 국민들의 이런 어려움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추경에 대해서 해보자고 하고 정부에 촉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게 진전이 되는 거죠. 김재원 의원님 논리라면은 정치권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부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틀리고요. 아마 이것이 차기 정부 부담 때문에 공약으로 걸고 당장 하자는 거는 야 정부하고 민주당 예. 너희들끼리 먼저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전술적인 예. 트릭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자꾸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요. 이게 잘 보면 말이에요. 예. 전혀 할 의지도 없으면서 추경 편성해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할 의지도 없으면서 그냥 표장사 표계산만 하니까 그 추경안을 편성하자고 야당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권은 대통령에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항상 예산 편성 전에 당정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총리 훈령에도 나와 있어요. 주요 예산에 대해서 집권당과
정부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임위별로도 협의하고 그다음에 당 대표와 청와대와도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하도 황당한 말씀을 하시니까. 원래 이해를 잘 못하시더군요. 기본적으로 이 예산 편성을 하려면 이재명 후보가 정말 지금 대통령에게 요구를 해서 추경안을 편성해서 추경이라는 게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그보다 돈을 좀 올려주겠다고 하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그 전에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전혀 의지가 알겠습니다. 없어요. 김 의원님. 그런데도 자꾸 정부를 설득하거나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으면서 의원님, 제가 김 야당에게 의원님 논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이해하겠는데 어느 정도. 저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여야 합의해서 정말 정부에 진지하게 촉구를 해보는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이 자 그것을 상대가 벌써 어떤 속셈으로 즉 정부에게 설득할 생각도 없이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을 해결할 의지도 없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야당에게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속임수 아닙니까? 의도를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합의나 정치적 협조는 불가능하지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합의해가지고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예산 편성권이 있고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인데 지금 그걸 뻔히 아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할 의지가 없이 해서 대통령까지 지금 그 청와대 그 정책실장까지 이거 추경 편성이 어렵다라고 예를 들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공격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야당한테 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예요? 김재원 의원님 논리대로라면요. 정부와 당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도 매번 추경할 때마다 정부하고 집권당인 민주당하고 간극의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그것은요. 정부하고 당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 국가에서 입법하고 행정이 100% 똑같으면 안 되고 똑같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토의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갈등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야당은 그러면 무슨 존재냐? 입법부 구성원이죠. 그래서 행정의 권한도 야당이 견제하고 촉구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 와중에서 국민의힘이 백신에 대해서 위기론을 얘기를 하고 백신 수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뭐는 해라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것도 그거 정부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안 돼. 김재훈 의원님 논리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극 차이 물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지금 추경 편성할 수 있는 시기나 이런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예산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내년도 예산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추경하자 그러니까 거기에 진위를 의심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게다가 김종인 대표는 집권하고 난 다음에 100조 뿌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당장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 이전에 여야가 정치적 주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럼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만나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두 분 뭐 비슷한 어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분량 이따 2회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다 됐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